자,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면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들은 주로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아, 내가 행복해지려면 돈이 많아야 돼. 뭐 집이 있어야 돼. 뭐 자동차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근데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저변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제가 한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본능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Y론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본능을 극복해야 된다는데 이 본능은 자기의 본능이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아이콘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물속에서 구명보트를 이렇게 잡고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죠. 생존의 본능, 다 누구나 갖고 있죠. 이건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는 다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본능, 이것 역시 뭐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좀 존대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것도 하나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제 주먹 모양도 있죠. 폭력, 이것도 일종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쓰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것 역시 내 감정을 이성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도 특히 어떤 말이요? 뭐 폭언, 뭐 욕설, 이런 것도 일종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것 역시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제가 맥주잔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음주, 일상에서의 소소한 쾌락들, 이것 역시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런 본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본능을 이기지 못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존의 본능을 내가 극복하지 못했을 때, 생존 욕구를, 그리고 어떤 성적인 본능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혹은 뭐 폭력, 혹은 폭언, 이런 쾌락의 본능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대부분은 행복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진다는 거죠. 제가 일일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이런 본능을 이기지 못한, 아주 기본적인 본능을 이기지 못한 결과들은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국내, 뭐 해외, 뭐 동서고금 만화하고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본능을 이기지 못한 결과는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행복하거나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본능대로 행동한 그 사람조차 뭐 성공하거나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뭐 성공의 기반, 뭐 행복의 기반에 올라있던 사람일지라도 이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는 순간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리더십에서는요, 본인의 미션, 그리고 본인의 비전,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좀 가지고 있으면, 정립하고 있으면 이 본능을 이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정한 겁니다.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하고 있을까?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학생으로서 왜 존재하고 있을까? 자녀면 자녀로서 왜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비전은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뭐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 이런 식이 되겠죠.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는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기술해 놓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어떤 뭐 신뢰 혹은 뭐 정직 이런 거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겠다,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미션과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본능이 솟구쳐 올라올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미션, 비전, 가치를 통해서 이런 본능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만의 어떤 미션, 비전, 가치들을 한번 정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Y론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Y론적 관점으로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을 서양에서는요, 크게 X론적 관점과 Y론적 관점으로 이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을 동양에서도 훨씬 더 오래전에 구분을 했죠. 여러분이 익히 들어봤을 만한 성악설에 입상한 성악설에 따라서 사랑을 보느냐 아니면 성선설에 따라서 보느냐예요. X론적 관점은 동양으로 이야기하면 성악설에 가깝게 사람을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원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사람들은 책임감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갖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볼 때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뭔가 잘못하면 저 사람은 일부러 그랬을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럼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 간의 관계가 악순환의 관계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런 X론적 관점이 아니라 Y론적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 Y론적 관점은 동양으로 이야기하면 성선설에 입각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선설은요, 이 말 그대로 사람은 원래 착하다. 사람은 원래 잠재력이 있다. 자발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Y론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고의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면 뭔가 나한테 연락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계는 오히려 선순환 관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Y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었죠, 예전에. 그리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망을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었어요. 일본 자국 내에서도 정치학자, 경제학자, 군사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패망의 원인으로 꼽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총입니다. 정확한 이 총의 이름은요, 389경 단발식 소총이라는 겁니다. 이 389경이라는 건요, 이 우리 총알의 이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단발식 소총이라는 것은 총알 하나를 장전을 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또 다음에 우리가 발사를 하려면 또 주머니 속에서 총알 하나 집어넣어서 당기는 거예요. 이 총을 들고 일본군이 싸웠죠. 누구랑 싸웠느냐? 연합군이랑 싸웠는데 연합군의 주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군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군은 일본군과 싸울 때 어떤 총을 들고 나왔냐면요, 자동소총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자동소총은 총에 탄창이 결합되어 있어 가지고요, 한 20-30발 그 총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 두세 발씩 드르륵 드르륵 나가는 그런 총이에요. 한 발씩 장전해서 쏘는 군인이랑 한 번에 두세 발씩 나가는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랑 그냥 우리가 비분사적인 사람들일지라도 누가 이길지는 뻔히 알겠죠. 결국 미군이 이겼죠. 일본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군은 굳이 이 총을 들고 나가서 미군과 싸웠을까? 전투 현장에서 분명히 미군들은 자동수총을 쏘고 있는 것을 봤고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했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과거의 성공에 굉장히 많이 심취했다는 겁니다. 일본군이요. 이 과거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에 일본군이 직전에 수행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랑 싸운 거죠. 러시아랑 싸울 때 일본군이 들고 나간 총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389경 단발식 수총이었습니다. 그 총을 들고 나가서 러시아라는 큰 나라랑 싸워서 이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랑 맞붙게 된 일본의 수뇌부들이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니까 러시아랑 미국이랑 면적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 가지고 러시아도 이겼으니까 마찬가지로 비슷해 보이는 미국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총 들고 나가서 이겼으니까 이 총 들고 나가서 미군이랑 싸우면 이길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군 자동수총을 들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보고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미군은 자동수총을 들고 싸웁니다. 우리 이 총 가지고는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바꿔줬어요. 일종의 변화에 대한 거부를 한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마 일본군 지휘부는 다 라떼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라떼는 이 총 들고 러시아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너네도 이거 가지고 될 거야. 이런 식인 거죠. 뭐 결과는 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뭐 이일 턱이 없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총 말고도 우리가 군인들이 전투하려면 신발, 소위 말하는 전투화도 신어야 되잖아요. 이 전투화도 굉장히 일본군은 답답한 전투화를 신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특히 어디서 필리핀과 같은 열대 우림 지역에서 전투할 때. 자, 그 당시에 그 일본군은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겨울용 전투화를 신고 나간 겁니다. 표현이 쇠무로 만든 전투화예요. 그 당시에 그 일본군은 그렇게 그 바람도 통하지 않고 덥고 답답한 그런 전투화를 신고 나가는데 미군은 그 당시에 전투화를 한 3, 40회 이상 개량, 개선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림에 가서 보니까 전투화가 기존의 전투화가 무거우니까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거를 미군 측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가벼운 재질로 만들었고요. 가벼운 재질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뱀에 물리는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미군들이. 그러다 보니까 뱀에 물린 부위를 살펴보니 뒤꿈치 쪽을 많이 물렸다. 뒤꿈치 쪽에 이제 가죽으로 좀 보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계속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아까 얘기했던 그 겨울용 전투화를 신고 나간 겁니다. 그 전투화는 어디서 신었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러일 전쟁 때 추운 나라에 가서 싸울 때 신었던 전투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일본에 있는 전쟁 분석한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뭐 전쟁 상황이니까 이 변화를 이야기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뭔가 커다란 게 바뀌면 그 다음에 나도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꿔보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결국은 행복이랑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일단 첫 번째, 나는 나의 본능을 극복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나의 본능을 극복해야 된다. 그 본능을 극복하려면 나는 어떤 본능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나는 어떨 때 소위 말해서 욱하는지, 나는 어떨 때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본능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 성찰, 자아 성찰,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좀 그 Y론적 관점으로, 성선설에 가까운 관점으로 좀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변화가 아주 큰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